우리 주변에는 몸에서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 연골이 망가지는 관절염으로 관절이 붓고 아프며 뻣뻣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등의 불편한 증상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관절염 치료를 받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해마다 5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진료비는 4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2021년 관절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499만 명은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354만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관절염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은 우리 몸에서 2개 이상의 뼈를 연결해 주는 곳으로 대부분의 뼈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우리 몸의 다양한 동작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우리 몸에는 250개 이상의 관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과 허리를 굽히게 만들고 고개를 돌리거나 엉덩이를 흔들게 하며 손가락을 움직여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절은 이러한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관절마다 각 동작에 딱 맞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마다 형태와 특성이 다르므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절은 보통 섬유관절과 연골관절, 윤활관절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유형에 따라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섬유관절은 마주하는 뼈들을 연결하며 대부분 움직임이 없고 뇌와 같은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며 연골관절은 척추를 연결하는 추간판처럼 양쪽에 있는 두 뼈와 단단히 결합되어 있고 제한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윤활관절은 몸이 필요로 하는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윤활관절 양쪽에 있는 뼈의 표면은 관절 연골로 덮여 있고 두 관절 연골 사이에는 활액으로 채워진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끈적끈적한 활액은 관절이 동작할 때 마찰을 줄여줍니다. 양쪽 뼈를 연결하는 인대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은 윤활관절을 둘러싸서 지지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뼈와 인대 사이에 있는 활액 주머니는 관절 안에서 마찰을 완화시킵니다. 윤활관절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 다양한 동작이 가능한데 팔꿈치나 무릎, 손가락, 발가락 관절처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 굽히거나 펴기만 할 수 있는 관절도 있고 손목뼈처럼 한쪽 뼈 끝의 볼록한 모양이 다른 뼈 오목한 끝에 잘 맞아 굽히고 펴며 좌우와 원형 이동을 포함한 여러 움직임이 가능한 관절도 있습니다. 두개골 아래 첫째와 둘째 목척추 사이의 관절은 하나의 뼈가 고리 모양의 다른 뼈에 둘러싸여 있어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이 가능하므로 머리를 좌우로 돌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고관절이나 어깨관절처럼 한쪽 뼈 끝은 공처럼 둥글어 다른 뼈 끝의 컵 모양에 잘 맞아 굽히고 펴며 좌우와 원형 및 회전 운동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동작이 가능한 관절도 있고 엄지와 손바닥 사이의 관절처럼 한쪽 뼈는 말 위의 안장, 다른 쪽 뼈는 안장 위에 앉은 기수와 같은 모양으로 매우 유연하게 굽히고 펴며 좌우 원 운동이 가능한 관절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윤활관절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 다양한 동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구조가 복잡하고 충격을 많이 받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생기거나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절염은 대부분 윤활관절에서 생깁니다. 윤활관절도 그 형태에 따라 동작의 범위와 안전성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작의 범위가 넓고 충격을 많이 받을수록 관절의 안전성은 떨어져 관절염에 걸릴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관절이 견딜 수 있는 충격이나 동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넘어서는 것은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없애야 하는데 관절염의 원인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하므로 다양한 관절염의 형태별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관절염의 형태는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흔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려진 골관절염이 80%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감염성 관절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인 골관절염은 관절의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망가져 뼈끼리 부딪혀 생기는 관절염으로 신체의 거의 모든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엉덩이, 무릎 및 척추처럼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이나 손가락 마디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골관절염의 원인은 관절 연골의 손상입니다. 연골 손상이 누적되면 골관절염으로 발전하는데 연골이 손상되면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거나 새로운 연골을 재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골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골 손상의 원인으로는 유전이나 비만, 관절이나 인대의 부상, 나쁜 자세는 물론 활동이 부족하거나 특정 관절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과 나이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나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정상세포인 관절의 연골을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정상세포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관절의 연골을 공격하는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정상세포들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현대의학은 잘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면역세포들이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일하지 않고 반대로 일하는 것은 유전자가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통풍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인 요산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피 속에 너무 많아질 때 액체 상태의 요산이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요산염 결정으로 변한 다음 관절에 쌓여 염증과 통증, 부종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피 속에 요산이 많아지는 원인은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DNA와 RNA의 재료로 쓰이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노폐물로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산이 오줌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염성 관절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가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무릎, 발목, 손목, 팔꿈치, 어깨, 고관절과 같은 관절에 감염되어 생기는 염증입니다. 감염성 관절염은 동물에 불린 상처나 외상과 같은 관통 부상이 세균을 관절에 직접 전달할 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유아와 노인은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관절염의 형태별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관절염의 형태별 원인을 찾아 없애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관절염과 통풍의 원인과 예방 및 치유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특별히 다른 점이 전혀 없으므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과 예방 및 치유에 대해서는 제 영상 59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